지금 시험 범위가 두 개로 지금 현재 나뉘었는데 광성! 야 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야? 거기까지 다야? 2-2단원까지 다인 거지? 야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현재 최대 최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최대 최소 들어가는 학교가 소수고 최대 최소 안 들어가는 학교가 다수인데요. 지금 최대 최소 안 들어가는 학교가 다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이 다수 학교들은 소연아 쟤 좀 깨워봐. 응. 뭐 갑자기 죽어. 어쭈? 그럼 미리 얘기하라고 미리 책 없으면 미리 얘기하라고 미리. 야 하식스보다 몬스터가 효과가 좋아요. 에? 아 진짜 좀 미리미리 좀 얘기하라고 책 없으면. 뭘 물러가라야. 자 여기 봐봐. 다음 주에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나갈 거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갈 거야. 다음 주부터.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나갈 거예요. 그럼 거기를 나가는 학교들이 있으면서 거기 끝나지. 그럼 거기 끝냈지. 그러면은요.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꽤 많죠. 손 들어봐.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 너도 있어. 너는 오늘이 끝이야 서연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다. 손. 단 최대 최소 안 들어가는 학교들만 손 드세요. 최대 최소가 안 들어간다. 다수죠.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다수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으면 시험 범위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최대 최소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갈 거고요. 최대 최소 나가는 소수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할 겁니다. 최대 최소까지는. 그 최대 최소까지는 정규 수업 때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은 최대 최소 안 들어가는 다수의 학교들이 있죠. 수요일날 뭐 하냐? 놀아요. 아닙니다. 수요일부터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계속. 수요일부터 계속 모의고사 봐서요. 계속 질문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시험 보고 질문하고 시험 보고 질문하고 모르는 것들 다 채우는 시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전까지 계속 그렇게 돌릴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시험 전까지 딱 그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 시험을 그렇게 해서 끝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지금 이 시기거든.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 뭐냐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 뭐냐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기 이제 밴드도 안 켤 거고 PPT도 키지를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 끝나면. 그 말은 곧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진도를 더 이상 안 나갈 거면 여러분들한테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요.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을 텐데 그 1, 2주 남은 그 시간 동안은 정규 때부터 계속 시험을 볼 겁니다. 1시간 정도는 시험을 볼 거고 1시간 정도는 계속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차피 다른 학년 고3들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9시 10분부터 11시까지도 똑같이 내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3도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해서 다 진도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고3들도 다 다음 주까지 진도가 다 끝나니까 다다음 주는 중2도 그렇고 다 진도가 다음 주에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나는 요 시간부터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쭉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운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더 하셔도 돼요. 더 남아서 하셔도 되니까 질문 모르는 것들을 다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오히려 질문 많이 하셔야 되겠고 모르는 거를 꽁꽁 숨기는 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숨기지 마시고 제발 많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물어본 다음에 많이 체크하시고요. 그 많이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완성을 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될 거고 인일여고는 서술형 한 문제 나온다며. 그러니까 그것도 7점밖에 안 된다며. 야 나머지 10점이야. 야 저긴 서술형 없대 인화는. 야 인성도 없잖아. 야 인성 없잖아요. 인성도 없잖아. 대신 인성 25문제 나오죠. 대신 인성 25문제 나왔죠. 인화 서술형 없이 몇 문제 나온다니? 쟤 들었는데? 쟤 주의 표정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광성고 너네 단답형 나온다며 4개. 단답형 3개인가 4개 나온다며. 너네 단답형 3개인가 4개 나와요. 그리고 광성고는 단답형에 20점 건다. 알고 있어라. 너는 단답형에 20점 있고 선인고 단답형 있어 없어? 공제 안 했어 학교에서? 보통 그 문항수는 공제하지 않니? 보통 지금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막 어렵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인일력은 대놓고 선포했다며. 응용문제 내겠다고. 쟤는 응용문제 내겠다고 선포했죠. 그래서 응용문제 내겠다고 선포한 학교들은 무조건 학평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엄청나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 아마 학평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에서 결코 낮은 점수를 받진 않을 거예요. 서술형도 못 풀어도 접근이라도 하면 점수 주겠다. 네, 서술형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라도 하세요. 풀이라도 어디까지 했는데 그 풀이가 맞았어. 그럼 무조건 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그래요. 서술형은 풀이 과정에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신 풀이가 틀리면은 다 틀려. 풀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풀이를 써야 돼요. 앞에는 맞았는데 앞에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막 5점이면 5점, 4점이면 4점 이런 식으로 받긴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받긴 받는데 풀이 확실하게 쓰셔야 되겠고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습을 할 거고 뭘 접근 금지야. 자 그리고 시험을 볼 건데 너네 어떻게 할래? OMR 쓸래 말래? 안 쓸래요? 안 써도 돼? 그럼 OMR 안 쓰고 5분 줄일게요. 그래서 OMR 안 쓰고 5분 줄여서 할게요. 알겠죠? 왜? OMR 시간에 어차피 5분 정도 쓰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53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53쪽에서부터 쭉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는요.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우리 오늘 말짱한 정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빈출 4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자 보세요. 자 53쪽에 빈출 4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빈출 4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응용 문제라고 하면 이런 게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돼. 왜? 저희 시험범위 그 문제 있거든요. 그 선다형이 18문제 있고 단답형이 3개. 뭐야? 나 단답형 있네. 서술형이 없다니까요. 응. 단답형은 있어. 단답형 3문제네. 응. 자, 봐 이제 끝. 그러면은 인하여고는 완전 옛날이랑 똑같이 낸다는 소리네. 인일여고만 많이 쉬워졌네. 쟤네 원래 단답형 4개 내는 걸로 유명한 학교인데 4개를 하나로 줄였네. 아 별론데? 자 같이 한번 그래야 니네 오히려 더 유리해져요. 가다가 산성비 맞으세요. 이미 저기 산성빈데 뭐. 이미 저거 산성빈데 뭐.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16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작다고 생겨먹은 애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라고 하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죠. 실려져 있지. 53쪽 이제 들어갈 거.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져 있죠. 대단원 마무리에. 그래서 여기 대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거야. 잘 적어놔. 얘네들은 관계식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관계식을 열심히 찾으러 갈 거거든. 그럼 그 관계식을 어떻게 찾으러 가겠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그 관계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통과. 아니면은 빡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걸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현재 보게 되는 건 여기 있는 이제 fx입니다. 그때 우리는 fx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현재 0이죠. 그럼 얘가 현재 fx가 현재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현재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2차식이란 소리야. 근데 현재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이렇게 fx를 잡아놨을 때 여기는 fx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줘야 되냐면 이렇게 얘가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잡아놓고 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2차식이 있는데 요 2차식이 결국 뭐라 그랬냐면은 0이라 그랬고 그때 여기는 문제를 그대로 해석해보게 된다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준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얘가 현재 뭐가 주어졌냐면 얘네들한테 두 근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근 두 개가 있다고. 그때 여기 있는 근 두 개를 뭐랑 뭐로 잡았을 때 근 두 개를 뭐랑 뭐로 잡았을 때 근 두 개를 뭐랑 뭐로 잡았어요? 뭐 모르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근의 뭐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두 근의 뭐를 알려줬어요? 그치. 이 두 근의 합을 알려줬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 즉 우린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나와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게요? 그치. 얘가 현재 두 근의 합, 이게 현재 16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끄덕끄덕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 때 여기서 끊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여기는 A, B, C 안 쓰고 이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두 개로 잡았을 때 오히려 얘네들의 합이 현재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입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A, B, C를 물론 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봐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F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제 못 빼기 뭐를 우리는 지금부터 F로 잡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르지? 왜?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긴 푸는데 F 괄호 못 빼기 뭐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치? 2020 마이너스 8X야. 그럼 2020 마이너스 8X를 잡아서 얘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를 0이라고 잡을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으면 결론적으로 봐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현재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 먼저 생각해봐. 얘랑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fx랑 f2020-8x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들은 같아요? 달라요? 자, 둘 중에 하나야. 50%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네들은 완벽하게 다른 아이들이죠. 왜? 여기 x에다가 봐봐. 여기 x에다가 이거를 다 집어넣겠다는 소린데 같은 거 나오겠니? 일반적으로? 뭐 정리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일단은 같은 친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 더러운 친구가 나오겠지. 좀 더 많이 더러운 친구가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았을 때 얘네들의 두 근이 그럼 또 생길 거예요. 왜? 두 근에 대한 관계를 풀어달라는 게 지금 이 문제니까. 그럼 여기 두 근을 잡았을 때 나는 얘 두 근을 뭔지 모르죠? 이번에는. 그럼 나는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M과 N이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얘네들을 M과 N이라고 잡았을 때 나는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는 두 근의 뭐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또 문제야. 그러니까 이 두 근의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얘 두 근의 합, 즉 우리는 M 더하기 N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합니다.
이게 여기까지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을 좀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잘 째려보세요. 지금부터 잘 째려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좀 접근을 시켜줄 테니까 여기 하나하나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질문 여기 두근 m과 n인데 여기 있는 얘 두근이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근이라는 친구는 문자 누구의 값이라고 잡아주기만 하면 돼. 여기서는 당연히. 그치? 얘 문자 x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의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결국 누구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x라고 주어져 있는 건 유일하게 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에 나는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를 집어넣은 거냐면 m과 n을 집어넣어서 나오게 된 결과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두근에서 나오는 m과 n은 결국 요 1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1차식에서의 x의 값이라는 것만 일단은 확인을 해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x의 값은 결국 여기 있는 제 m과 n은 여기 있는 얘 2020-8x의 식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의 누구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x를 가지고 나는 m과 n이라고 잡은 거야. 여기까지 인정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치? 왜냐면 근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 x의 값인데 그 문자 x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그 식의 값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은 다시 설명해 달라 그러고. 여기까지 다 됐어요? 가인 됐어? 여기까지? 네. 응 됐어? 뭐가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어디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두근 m과 n은요 x의 값이죠. 근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근은 x를 찾아가야 되겠지. 그럼 x가 여기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의 그 x들을 얘기한 게 m과 n이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이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잡아줬어. 그래서 근이 다른 게 나왔어. 근데 잘 째려보시면 여기 있는 요 1차식 요 그지 같은 거를 얘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니? 아니면 없겠니? 쟤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뭐 하기만 하면? 1차식 들어온 거 있죠. 여기 1차식 들어온 거 있지. 이 1차식 들어온 거 있지. 얘를 얘로 맞춰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 뭐만 하면은? 얘 뭐만 하면 될까요? 얘를 이걸로 맞춰주고 싶어. 그럼 얘를 이걸로 맞추려면 뭐만 잘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답 되게 단순한데? 얘 그지 같은 걸 간단한 걸로 바꾸고 싶거든? 그럼 뭐만 하면 될까? 1 말고 숫자 아니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뭐만 하면? 이때 필요한 게 치환이에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바꿀 수는 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더러웠던 저 친구를 나는 치환하게 되면 저기 좀 나올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치환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저기 위에 있는 조건, 즉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두 근의 합이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은 적어도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형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때 저기 주어졌던 얘 2020-8x가 있어요. 얘를 한 문자로 바꿔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 2020-8x라고 주어졌던 요 f괄호에 주어져는 여기 2020-8x가 있는데 얘가 현재 f 얼마로 바뀌게 될 거냐면 얘가 지금 봐봐 여기 얘고요. 그때 얘가 대놓고 얼마가 되냐면 t로 바뀌게 되면서 어차피 얘가 t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x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지 나머지 식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얘가 0으로 바꿀 수 있어. 오? 이랬더니 끝장나. 왜? ft는 제로다잖아요. 그냥 t가 x가 되기만 하면 저 위에 있는 방정식과 같아야 달라요? t가 x가 되기만 하면 저 위에 있는 방정식과 같아야 달라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네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같은 종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클론이지. 결국 뭐야? 그럼 여기에서 얘 두근도 나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요 t의 값 두 개를 봐. 그럼 여기 있는 t의 값 두 개는 m, n으로 정리가 돼요? 아니면 알파, 베타로 정리가 돼요? 여기는 t가 근이니까.
그럼 얘가 뭐로 정리가 될 거냐면 저기 위에 거랑 똑같이 알파랑 베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t의 값이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면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냐면 저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만 해요. t로 치환을 해놨더니.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어차피 계속 같은 방정식을 쓰고 있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얘가 또 얼마가 되냐면 16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16인 건 아니겠지. 왜? 우리 정답이 16이 아닌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얘를 16이라고 놓고 푼 건 x의 값으로 풀었을 때요 아니면 t라고 내가 문자를 바꿨을 때 나왔던 결과예요. 내 맘대로 t를 바꿨을 때 나왔던 결과였기 때문에 결국 뭐야? 이걸 이용해서 조금 바꿔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보세요. t값이 알파랑 t값이 베타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t를 잘 보면 얘가 현재 뭐냐면 2020-8x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의 그 2020-8x라고 주어져 있는 게 하나는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얘가 또 2020-8x로 잡았을 때 얘가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베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봐봐. 문자 t의 값이 알파가 됐다. 문자 t의 값이 베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요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해란 소리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말 자체도 요 2020-8x로 풀어서 봤을 때도 여기 있는 요 x가 생길 건데 이 x도 마찬가지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즉 얘네 둘에서의 그 x가 우리가 원래 구했던 mn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왜? 그 애가 그 애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근이 그 근일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왜 가연이 여기까지 됐어? 아니면 좀 뭔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 괜찮아 여기까지는? 응. 왜 뭐가? 뭔가 표정으로 뭔가 뭐 지적을 하고 싶은데 라는 표정인 건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돼서 t값이 알파 베타라는 것까지 인정이 되죠. t값이 알파 베타지. 근데 여기 있는 t가 결국 뭐야? 여기 있는 근을 만든 거잖아. 그럼 근 자체가 얘네들 자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2020-8x? 그러면 여기에서 x만 우리가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그럼 여기는 그 x는 사실 알파 베타를 만들려면 누구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냐면 어쨌든 얘 근되는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 근 만들어주는 애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m과 n이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x 대신에 나는 m과 n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상관은 없어요. n과 m은 서로 바꿔도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어차피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다 해들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자체도 해, 근이란 소리거든. 그럼 해, 근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이걸 만족해주는 x값이 되기도 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m과 n을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m과 n은 그래서 때려 넣어도 돼.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m 더하기 n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하게 되면. 왜? 알파 베타 자체가 n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 안 됐어? 알파 베타를 n에 대해서 정리했어? 안 했어? 지금 보니까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n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준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논리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잡아주고 있는 논리의 구조들을.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논리의 구조들 다 이해됐어요? 이 플로우 이해돼요? 이 흐름 이해돼? 흐름 이해돼요? 더우면 저거 틀까? 더우면 저거 틀어? 저거 틀어? 졸리면은 죽은데 되게 졸려 보이는데? 졸리면 저거 틀까?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거고 알파 베타 자체가 저기 있는 제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2020-8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 2020-8n을 더해준 거지. 여기 있는 x 대신에 m.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4040에다가 마이너스 우리는 8배의 n 더하기 n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였고 얘가 얼마나 소리냐면 얘가 16이라는 소리야. 지금 다시 쓰게 되면.
그럼 끝났네. 그럼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m 더하기 n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m 더하기 n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얘를 뭐 k라고 잡아놓고 1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4040에서 16을 뺀 결국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4040에서 16을 뺀 결과가 저기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8에 우리는 m 더하기 n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결국 얘가 그래서 4000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40에서 16 빼지 얼마 남아요? 40에서 16 빼면? 그치 4024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현재 8배의 m 더하기 n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m 더하기 n을 구해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잖아요. 그럼 m 더하기 n을 구하려면 얼마를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m 더하기 n을 구하려면 4024를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돼?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024 나누기 8 이게 정답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계산해 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세요.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치 정답은 그래서 503 이렇게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즉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서 근이 주어졌는데 이 근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놓고 푸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치환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에서의 나오게 되는 그 뜻값 즉 다시 하면 근이죠. 그때 여기에서 근 자체는 애초에 뭘 가지고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는 얘네 근을 가지고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 여기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면서 그래서 밑에 문제들이 있을 건데 한번 좀 풀어보세요. 5분 정도만 드려볼 테니까 그래서 밑에 연습 문제들 하나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개예요. 그래서 4-1번, 4-2번 2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연습해보면서 여기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네? 4-1번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알겠지? 앞에 봐봐. 4-1번으로 한 번 더 풀어줄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빡세요. 그래 여긴 빡세. 이건 인정할게. 빡센 건 인정하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4-1번으로 한 번 더 풀어줄게요. 4-1번 이거보다 좀 쉬워요. 자 4-1번은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 4-2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잘 봐. 한 번 더 풀어줄게.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4-1번 쭉 가겠습니다. 4-1번. 자, 우리 fx는 0이다라고 주어졌죠. 2차 방정식인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이 주어졌지. 두근의 곱. 그러면 나는 여기서 두근을 잡을 수 있죠. 나는 두근을 뭐랑 뭐로 잡을래? 그냥 알파 베타로 잡을래?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근의 곱을 줬지. 얼마라고 두근의 곱이? 4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f 몇 x가? 그렇지. f2x가 0이 되었을 때 나는 여기에서 두근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건 이 두근이 뭐랑 뭘까요? 알파 베타 아니면 다른 문자? 다른 문자. 그럼 나는 여기는 m, n이라고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m과 n에 대해서 둘을 뭐 해준 걸 궁금해함? 곱한 걸 궁금해함.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풀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흐름을 좀 이해해봐. 플로우를 좀 다시 한번 더 잡아봐.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는 fx는 제로다라 그랬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잡아놨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들 곱한 게 4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우리는 f2x를 잡을 건데 잘 봐요. 그때 나는 여기는 2x는 x라는 요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만 하면 돼? 치환이라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치환을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들을 저기 있는 제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환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이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뭐 얘를 쓰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알겠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EX를 T라고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EX를 T라고 잡으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FT가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 0이라는 요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겠죠. T에 대한 방정식이.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근을, 즉 T값을 다시 한 번 더 정해줄 수 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는 얘가 그냥 얘가 T야 T.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랑은 형태가 똑같아 달라요? 그때 이렇게 맞춰놓으면 얘네들의 형태가 똑같지. 그치? 왜냐면 문자 X만 달라졌을 뿐, 문자만 달라졌을 뿐 안에 내용물은 다 똑같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만 X가 T로 바뀌었을 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용물은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근, 실제 T값이라고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근도 같은 거 나오겠어요? 다른 거 나오겠어요? 자, 내용물 다 똑같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근은 같은 거 나오겠니? 다른 거 나오겠니? 같은 거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인정해요? 내용물이 다 똑같을 거잖아. 문자만 달라졌을 뿐이잖아.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두 근을 잡았는데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에서 근을 T의 값이라고 잡아봐.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T값을 찾는다고 봐봐. 그럼 T값은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T값을 잡으면 얘네들은 알파랑 베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둘을 뭐 해준 게 답이 될 거냐면 곱해준 게 답이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얘가 4다라는 요식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얘를 그대로 써가지고 답을 4라고 쓸 수 없는 이유가 얘는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그 우리가 내 맘대로 바꾼 문자 EX의 값이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EX가 알파라는 거고 EX가 베타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를 다시 찾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를 다시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나왔던 근이랑 여기를 만족해주는 그 실제 그 0을 만들어주는 그 X가 여기서 존재하겠지만 그때 여기 있는 X랑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X는 같은 거 나와요? 다른 거 나와요? 같은 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잡았던 근 두 개 MN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파는 그래서 우리는 EN 그 다음에 베타가 EN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알파, 베타 둘을 곱하라며. 그러니까 EM과 EN을 곱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면 우리는 여기는 2m과 2n을 곱해서 우리는 4mn이 되지. 이게 우리가 원했던 두근의 곱이잖아.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했던 두근의 곱이야. 근데 얘네 4mn이 알파 베타죠.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알파 베타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mn을 찾아주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mn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n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그래서 밑에 1 있죠. 그래서 정답이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풀이가 간단하게 나와요.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걔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근들을 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돈다고 생각을 하고 식을 만들어봐.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풀게 되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밑에 2번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 마지막입니다. 2차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는 요거를 푸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얘까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결국 혈렉은 얘네들 고난도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풀 때는 이제 결국 요런 게 결국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야, 여기 고난도 문제들 오늘 할래? 다음 주로 미룰래? 선택해. 오늘, 다음 주. 다음 주? 그래, 다음 주 합시다. 왜냐? 다음 주 월요일에 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최대체수 전까지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마 금방 끝날걸? 아마 지금 현재 인성이랑 선인이랑 광성 빼고는 시험 범위가 40분도 안 남았을걸요, 지금? 시험 범위가 40분도 안 남았을걸, 지금? 시험 범위 끝나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네 두 개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두 개만 하고 연습하고 다음 주에 고난도 문제 보면서 시작합시다. 여기는 미리 얘기할게요. 니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어디일 것 같냐? 어? 어디가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내가 월요일에 힌트 던져주긴 했는데 무조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왜냐? 얘네들은 뭐랑 엮어버리면 이제 장땡이냐면 앞에 복소수랑 섞고 인수분해랑 섞고 항등식이랑 섞어버리면 끝납니다. 다 섞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다 짬뽕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줄까? 니네 객관식에서 가장 배점 높은 건 무조건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니네 서술형 하나 얘기해줄까? 서술형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 알려줄게. 인일력은 이거가 서술형일 것 같은데 서술형 나오는 거 하나 딱 얘기해줄게. 무조건 서술형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서술형으로 하나 나와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건 안 나오고 간단한 거 나와요. 간단한 거. 그렇다고 야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자,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건 서현이네 학교. 이건 너네 학교. 쟤네 학교는 저것만 한 5개 깔 거고 너는 이런 문제만 한 5개 깔 거고 일반고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2차식 문제.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아가지고 그 식이값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니? 그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3차식 나오는 학교는 없습니다. 3차식을 냈다. 그럼 내가 이거는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노가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냈다? 그건 그냥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건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이에요. 못 내요. 그건 너네한테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재. 식을 막 여러 번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두 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빨리 끝내자. 2차 방정식의 혈렉은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얘네들을 구해보는 것이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데요. 혈렉은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이거 이해하는 건 근해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 즉 우린 봐봐. x는 결국 얘 정리하면 2a분의 결국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건 알겠지. 중3 때 배우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이 루트 앞에 있는 게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풀마입니까? 풀마죠. 그래서 나오는 게 혈렉근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플러스잖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도 근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하나가 플러스였어? 그럼 플러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도 무조건 근이 된다요? 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그래서 된다는 거야. 그래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또 다른 근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허수도 똑같죠. 여기는 루트가 현재 I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럼 하나가 P 플러스 QI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또 다른 거는 둘을 뭐로 연결한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P랑 QI를 뭐 해준 것도 같다라는 것이 돼. 그러니까
그렇지. 얘들을 뺀 것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한 것도 답이 되고 뺀 것도 답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 빈출 5번 빠르게 풀고 끝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빈출 5번 얘네들만 빈칸 채우면 돼. 자, 빈출 5번 바로 갈게요. 그래서 빈출 5번 2021년에 나왔었던 9월 학점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거 바로 그냥 읽어보자. 이거 단순한 복소수 문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거 단순한 복소수 문제야. 빠르게 보고자. 자,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이따구로 생겼죠. 그럼 또 다른 건 알파라고 한대. 그럼 알파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알파 바로 찾아봐. 그럼 알파는 뭐 더하기 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는 여기 봐봐. 여기 잘 봐. 얘의 또 다른 근을 알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근이니까 플러스 근도 마찬가지 근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알파는 2랑 3i를 더해준 거. 이게 알파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 더하기 3i를 잡아주게 되니까 여기 알파를 여기 분모에다 집어넣은. 그래서 우린 여기는 2 더하기 3i분의 1을 구해달라는 게 여기 답이네요. 그럼 얘를 당연히 유리화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2에다가 3i를 뭐 한 거를 곱해줄 거야 위아래로. 그렇지? 얘네들을 뺀 걸 위아래로 곱해주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아래로 곱해주게 되면은 끝. 그럼 분모는 계산해봐.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얘 분모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 더하기 3 아니면 4 더하기 9 아니면 4 빼기 9. 그치? 얘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9가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 더하기 9분의 얘는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13으로 쪼개주면 되니까 얘가 결국 1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는 그래서 13분의 3의 i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지 답은. 그럼 얘렇게 잡았을 때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 뭐 하래? 그렇지? 얘를 우리는 a 더하기 bi라고 잡았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 그래서 우린 여기는 13분의 2랑 마이너스 13분의 3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13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얼마가 정답?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얼마가 정답?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정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쵸?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질문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